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오늘 양 지수가 많이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 종목이 1250개,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이 127개 이렇게 있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많이 무너졌는데 상승 종목이 57개에 불과하고 하락 종목이 835개에 다다를 정도로 전 종목 대부분이 다 하락하였습니다. 사실 지수에 반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수가 무너질 때는 종목들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이 없고 이자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급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주식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수의 상황하고 또 PEP와 바이넥스도 그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를 보면 요새 그 시황 정리하면서 제가 그 월요일 날 첫 주 때 이 모든 종목들도 사실 일반 종목들도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종가상 5주선을 이탈해 놓으면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이 9월 달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7주, 그러니까 거래일로 보면 7주지만 어쨌거나 약 2달 정도 되는 거죠. 2달 정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종가상 5주선을 별로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 1월 달에 한번 이탈했고 복귀해 준 척 하다가 다시 이번 주 월요일 첫 주 때 주봉 5주선 이탈하면서 경계감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쭉 무너졌는데 이제 물론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거래일이 남았긴 하지만 일단 20주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예요. 따라서 내일 만약에 지수가 한 번 더 무너지면 이제 20주선까지 무너지게 되고 가장 이제 큰 위험성까지 오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버텨야 될 선이 800포인트 중간인데 860포인트 정도 돼요.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일하고 내일 모레 지수가 반등을 해줘서 반드시 금요일 날 이 20주선이 올려놔야지 내일 다음 주 3월 1일 날 거래가 시작될 때 20주선 위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20주선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게 되면 자, 지켜야 될 자리를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제 이렇게 첫 번째 그 변곡점, 그러니까 종목들도 그런 지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그 5주선,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언덕 같은 걸 그리게 되는데 이 언덕은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자,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지켜줬어야 되는데 2월 22일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못 지켜주고 주봉 5선을 깨면서 화요일날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깼죠.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장 초반에 돌아가는 척하다 결국은 쭉 밀렸죠. 즉 이제는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근처까지 와 있어요. 자, 장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는 이 5개월선까지 와 있는데 이 거래일 동안 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 18년 5월 달이죠. 이렇게 무너져요. 자, 그러니까 5개월선을 이탈했을 때 종목에 대한 경계감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주선에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121선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일봉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벌써 언제냐면 20년도 9월달 이때 형성된 작년 9월달에 형성된 이 변곡점들이에요. 이 자리를 뚫어놓고 잘 상승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밀리지 않아야 되고요. 저 자리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수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자별 동향 코스닥을 보면 개인이 홀쌌고 그나마 금융투자에서 조금 방어해줬는데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자,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기관에서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이 조금 방어 자산 들어왔는데 자, 장 초반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사고를 반복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팔고 사고를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투신해서 이제 많은 물량을 이제 빼냈고 또 상업펀드 이렇게 되면서 주식이 많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이제 마지막에 좀 들어와줘서 그나마 더 큰 추가 하락은 막아줬지만 자, 그래도 어쨌거나 상황상 내일 같은 날 무조건 120선 딛고 돌아 나가서 주봉에서 20주선을 회복해줘야 되고요. 20주선을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3월 달에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지수에 좀 민감한 종목들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이 대응이 필요해요.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5주선을 5주를 이탈을 해놓으면서 이제 똑같이 코스닥하고 이렇게 20주선까지 10주선까지 살짝 깨놓은 상태죠. 자, 이 10주선을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같은 날 10주선에 올려줘야 되고요. 이 10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또 이 친구도 추가락이 이어져서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돼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자꾸 타고 줄줄 흘러내리죠. 코스닥처럼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즉 5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덕같이 생긴 요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 자리로 그냥 깨고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거래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전부 이 주봉에서 20주선을 회복이 급해요. 즉 반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등을 안 하면 더 무너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좀 물량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에 죄송합니다. 저기 금융투자가 자꾸 헷갈리네요. 자, 금융투자가 이렇게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나마 그래도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특히 연기금 이 양쪽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투신까지 자 주식이 힘을 못 쓰고 지수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상황이 딱 이렇게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일단 기관 쪽에 투신 쪽에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아주 많이 파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자 크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 지수를 좀 조심히 살펴보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월봉 같은데 너무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는 크게 이미 올라왔던 종목들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비중이 큰 종목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도 필요한 자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최초의 오수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포트를 좀 비워놓고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 자 이런 시장이까지 현상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PB파마를 살펴보면 아직 전일의 저가는 훼손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또한 5일선 장악도 해주지 못했어요. 자, 변동폭이 크죠. 어제 저가를 마이너스 7% 찍었다가 고가를 8% 찍었다가 종가는 3%에 끝나고 오늘은 고가를 4% 찍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8%에 끝나고 변동폭이 엄청 센 PB파마입니다. 자, 이 친구는 요렇게 갭이 있는 자, 일봉상에서 이렇게 갭이 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갭을 지켜준 이 저가, 새로운 전일 저가가 생겼죠. 자, 이 갭을 메꾸고 지금 돌아나가는 현상이 강한 건데 어제 꼬리가 메꿨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저가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아무리 올라가고 흔들어도 이 저가를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크게 하락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2월 23일 형성된 이 저가를 기준으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요.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제가 이렇게 5일선 맞고 잘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5일선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저가인 32,000원 이 갭의 끝 그러니까 2월 5일에서 2월 8일에 갭 띄워서 올라간 이 공간을 잘 지켜주고 이 그나마 여기 갭 사이에서 놀면서 최대한 빨리 5일선을 회복해주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1바닥 올라가고 2바닥 굴려주고 3바닥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비로소 큰 상승이 이어지지만 이렇게 되질 않고 이렇게 2월 23일 저가를 다시 깨고 내려오고 5일선 회복을 못 해주면 5일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PB파마는 아직 이번 주가 한 내일 내일 이틀 거래 남아있지만 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 거래일인 바로 이틀 동안 이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일도 이 자리는 올 수 있죠. 내일도 이 자리는 왔다가 다시 또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위에서 놀아줄 때 절대로 저가를 이탈해 주면 안 돼요. 이 30분봉을 보시면 월봉이나 주봉에서는 지금 딱히 기준 잡을 만한 뭔가가 없죠. 주봉에서는 이 저가가 일봉에서의 저가니까 5주는 지나야 5주는 생기니까 다음 주는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0분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거놓습니다. 이렇게 거놓고 자, 이 공간에 지금 이제 갭이 있는 건데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근처에서 잘 멈춰주긴 한 건데 이 근처 밑으로 밀리게 되면 이 자리, 그러니까 최저 33,000원 찍은 이 자리를 툭 깨놓으면 다시 한번 차트가 무너지고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밑에서 사놓으신 분들이야 뭐 크게 걱정 없겠지만 이런 데 사놓으시면 걱정 없겠지만 위에서 이제 주식이 이 주식이 이렇게 뭐 나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위에서 붙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수하시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걸 잘 확인하고 또 한 번 지켜주는 게 아니라 5일선 회복 두 번째, 그리고 몇 번 다중바닥을 그려주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해야 되고 한 번 정도 지켜준 것 같다가는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주식은 철저하게 2월 23일에 저가를 이탈 하나하나를 하루하루 매일 체크하셔야 되고요. 체크를 잘 해서 이 자리만 안 깨주면 괜찮구나 생각하셔도 되고 깨면 더 위험하고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지금 이때 2월 17일 날 5일선을 이탈한 이후로 단 한 번도 5일선 회복 못했죠.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지 비로소 이 피파마가 좀 괜찮은 좀 안정세에 들어드는, 그러니까 상장에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상한가 시원하고 급등락도 심하고 하니까 이 주식이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적당한 자기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다중바닥에도 잘 그려놓는 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걱정이 되는 바이넥스입니다. 이 바이넥스가 물론 이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딱 이걸 지키는 것 같은 꼭 이런 못된 바이넥스인데, 자 아직은 그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서 그나마 조금 괜찮긴 한데, 하지만 주식이 이번 달이 이제 이거래일 남았죠. 자 이거래일 동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이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아까 지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주식의 중기 조정, 즉 중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9월 달에도 5선을 깨면서 이렇게 쭉 밀렸죠. 자, 그러면서 옆으로 잘 가다가 다시 한번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박스권에 갇히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 박스권을 돌파한 게 2월 10일, 그러고 자, 19일 안착을 해주고 이번 주에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꼬리만 살짝 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즉 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박스권 하단의 가격이 23,000~24,000원이에요. 그러고 이 상단의 베이스 가격이 33,000원, 다시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친구는 여기서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봉에서 그러니까 현주가에, 주식의 현주가에 저는 월봉에서 잡고요. 주봉은 추세를 확인하고, 자, 일봉에서는 매수 매도 100점을 잡는 게 일봉의 이제 관점인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중요하게 못 들어주는 34,000원대, 참 이 자리 못 들어요.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요렇게 그때 좋은 호재와 함께 날아갔어도 결국 안착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크게 밀리게 되죠. 뭐라 안착 못하네, 이거 봐라, 이거 주식 물량 안 내놓은 내가 빠질 거야 하고서 주포님들이 열심히 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꽤 크게 무너졌죠. 이날 14% 급등해놓고도 저가가 7%니까 변동폭이 22%. 오늘도 거의 한 8%대 가까이 변동폭이 있는데 벌써 이틀만 30%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변곡점으로다가 2월 4일에 형성된 변곡점 가격이 26,700원이에요. 근데 오늘 딱 26,800원에 끝났죠. 여기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이 친구 23,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최초의 5개월선을 이탈했을 때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게 돼요. 아까 일봉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해야 다음 달, 즉 다음 달이라고 해봐야 오늘 거래 끝났으니까 내일 모레 이 거래일이 남았죠. 자, 이 거래일 동안 이 박스권을 돌파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이 12월 달에 생긴 이 변곡점, 5개월선 이렇게 툭 꺾였죠. 주식이 이제 올라갔다 하락을 하면서 생겼는데 이 가격이 바로 29,600원, 즉 3만원대 근처예요. 내일 모레 29,800원에 올려놔야지만이 3월 달에 이 위에서 출발할 때 이걸 조정으로 보고 이렇게 여기를 탈출하는구나 라는 이런 판단이 서요. 근데 만약 이번 달 이거를 또 이 자리를 못 뚫고 나가고 다시 한번 10개월선에 붙여놓고 다음 달에 10개월선에도 붙여놓고 돌아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라도 10개월선이 쭉 무너지면 그대로 쭉 우하향의 길을 걷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에 접근을 할 때 위치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 때 저가 6,000원, 그리고 이 고가가 39,000원, 4만원만 잡아도 6, 7은 42, 700%는 좀 안 되게 엄청나게 급상승을 한 거죠. 3월 달부터 8월 달 내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들어오는 건데 조정이 어느 정도 왔다가 이번에 큰 상승으로 이어질 줄 알고 예상을 한 거죠.
자, 모든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죠. 당연히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모든 투자자의 마음이고 저 또한도 그렇고 이 하락할 거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내다 파는 사람은 딱 공모도 세력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 한쪽 방향, 상승 쪽에 놓고 방향을 하게 되죠. 자, 바이넥스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중요한 박스권 밑에를 나이 자리로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하고서 뚫어놨죠. 강한 거래량으로 자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떨어졌을 때 이 자리 밑으로 오지 않았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전고점 맞고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전고점 맞고 떨어졌을 때도 역시 이 자리 밑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원래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이 전고점에서 몰라녔으면 일봉에서 이렇게 변곡점 붙들고 떨어질 때 이런 데서 일단 매도를 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고,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됐다면 일단은 월봉에서 이 자리를 깨나 깨나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10개월 선을 깼는데 대응이 안 되면 나중에 크게 밀리게 되고 큰 돈이 이 바이넥스에 묶여가지고 오랜 기간 끌고 가게 돼요. 왜냐하면 20개월 선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이 새로운 이제 이 지켜줘야 될 지지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20개월 선까지 밀리면 여기 맞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라도 시장이 좋아서 살아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 CMU라는 회사는 좋은, 이 CMU를 하는 바이넥스는 좋은 회사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회장님도 CMO에 대한 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공장 증설도 하죠. 그만큼 회사는 좋고 탄탄해요. 자,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수급이 깨지면 안 되고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주면 그냥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가만히 잘 살펴보면, 곰곰이 살펴보면 이 20년도 10월달, 작년 10월달에도 지켜줬고 11월달에도 지켜줬고 12월달에도 지켜줬고 1월달에도 지켜준 자리를 굳이 이번 달에 깼다.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 하나하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주봉에서도 이제 그 자리가 바로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자, 24,000원부터 이렇게 34,000원까지 크게는 34,000원, 짧게는 3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내일 이 거래일 동안 돌아서 나가서 저 위에만 뚫어준다면 이 바이넥스는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이 박스권 하단이 왔을 때는 이제 경계하셔야 되고요. 박스권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비중 축소라든가 또는 신용 미수 물량 쓰지 마시고 그런 거는 신용 쓴 부분만큼은 과감하게도 정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제 한 번의 아픔이 있겠지만 어차피 시장이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를 줘요. 근데 한 종목에 묶여가지고 2, 3년, 3, 4년 끌고 가게 되고 내가 장기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되보면 손실로 길게 끌고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떨어지고 또 내가 그 팔고자 했던 가격 이탈을 하면 칼같이 손절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물론 손절할 때 아프죠. 아프고 원금이 날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또 손절을 못해서 오랜 시간 가져가는 것보단 차라리 손절해야 되겠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손절은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이 사업이나 이런 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 손절도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에어컨비, 전기세, 월세가 들어가듯이 이 주식에서 손절은, 이거 제 생각입니다. 손절은 저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비용이구나. 내가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과감하게 내가 원하는 자리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가 오면 다 손절 칩니다. 물론 손절 쳤다가 다음날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배 아프죠. 그렇지만 결국 손절이 나중에 다시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바이넥스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큰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지만 이 벌써 이제 큰 기대감이, 그렇게 좋은 뉴스에도 주식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하지만 앞으로 또 많이 일어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판단이 서면 일단 들고 있더라도 이 자리 10개월 선 자리나 4개월 동안 잘 지켜던 자리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심각하게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전 방송을 할 때 이 주식 괜찮아요, 무조건 들고 가세요, 엄청 좋은 주식이에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그렇게 하면 방송하는 의미가 없어요. 정확히 대응법도 알려드려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 기법은 거의 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한 거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꽤 시장이 존재하는 한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하던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는 게 바로 오래된 투자자들의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박스권 이탈했을 때 경계감에 있으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중요하고, 특히 주봉의 5주선의 이탈은 항상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주봉의 5주선을 언제 이탈했나를 확인하고 또 언제 회복해 주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그 PB하고 바이넥스를 다 알아봤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이 투자자분들이 큰 손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방송하는 내내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항상 그 철저한 대응과 원칙을 지켜서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 추후에 좋은 기회도 오는 거니까 원칙을 지키는 투자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